안녕하세요. 22년도 새 농업인 실용교육 마늘, 양파 재배 기술에 대해 교육을 하게 된 여수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김미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늘, 양파 재배 기술에 대해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마늘, 양파 재배 기술, 병해충 관리, 농약 사용 방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늘 재배 기술입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작물의 특성을 알고 재배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저온에 강한 작물이고 겨울의 저온은 마늘의 구인 인경 형성에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토양 산도가 너무 낮을 때는 마늘 뿌리 끝이 둥글고 굵어져 생육이 불량하기 때문에 토양 상도를 중성으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조에 강한 작물이지만 봄에 온도가 상승하면 잎이 생장하고 구비대를 시작하기 때문에 물과 양분 관리를 적절히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작물 재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품종 선택입니다. 품종을 선택하실 때는 재배 지역의 환경 조건과 비슷한 곳의 품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남쪽의 따뜻한 지역에서는 난지형을 재배하고요. 중북부의 추운 지역에서는 한지형을 재배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마늘 품종은 남도 마늘인데요. 조생종에 속하고 잎편수는 6개에서 8개 정도, 9월 중순에서 10월 상순의 파종에서 5월과 6월에 수확하는 품종입니다. 다음은 마늘 파종 전 토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하시기 전에는 꼭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 검정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양을 채취해서 가져오시면 왼쪽처럼 생긴 비료 사용 처방서를 드리는데요. 비료 사용 처방서 안에는 내 토양의 산도, 유기물은 얼마나 있고 각종 비료 성분은 얼마나 있는지, 또 퇴비나 비료는 얼마나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토양 검정하고 비료량이 결정되면 퇴비와 밑거름을 살포하시면 되는데요. 파종 2주 전에 완전히 부숙된 퇴비와 석회를 사용해서 토양을 개량해 주시고요. 토양 개량 2주 후에는 밑거름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석회와 질소비료를 같이 쓰실 경우에는 비료 효과가 감소하고 가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석회와 질소비료는 꼭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늘에서 가장 중요한 씨마늘 선택입니다. 파종할 씨마늘을 선택하실 때는 건전한 것을 고르고 크기는 5g에서 7g 정도로 큰 것이 좋습니다. 또 마늘에 병해충과 바이러스 감염이 없고 상처가 없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보통 마늘의 수량은 파종한 씨마늘의 크기와 비례하게 되는데요. 너무 작은 것보다는 7g 정도의 적당히 큰 마늘을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씨마늘 소독 방법입니다. 마늘에서 많이 발생하는 잎마름병, 흑색썩음 균핵병, 선충, 응애 등은 씨마늘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외관상 건전한 마늘이라도 꼭 소독을 하셔야 합니다. 소독 방법은 파종 하루 전에 씨마늘을 양파자루에 넣고 물에 살균제인 베노밀티람수화제와 살충제인 디메토에이트 유제를 넣고 1시간 정도 담갔다 잘 말린 후에 파종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씨마늘 파종 방법입니다. 우리 지역 난지역 마늘 파종 시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상순입니다. 너무 일찍 파종하면 여름철 고온으로 발화가 지연되고 2차 생장 마늘이 많아집니다. 또 너무 늦게 파종하면 겨울철의 저온으로 뿌리 활착이 지연돼서 초기 생육이 부진하게 됩니다. 심는 깊이는 마늘 쪽에 2~3배 정도인 5cm에서 7cm 정도 흙을 덮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늘 표준 시비량입니다. 마늘은 다비성 작물로 비료량을 늘리면 그만큼 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웃거름은 2월 중순과 3월 중순경에 요소와 칼리 비료를 주시고 인산질 비료는 웃거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량 밑거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웃거름은 가급적 비가 오기 직전에 주시고요.
또한 질소질 비료를 지나치게 많이 주거나 너무 늦게까지 주면 벌마늘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웃거름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생육기 동안의 마늘 재배 관리 방법입니다. 마늘은 건조에 강한 작물이지만 구비대기인 4월에서 6월은 마늘이 가장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4월부터는 마늘종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마늘종이 올라오는 시기는 구비대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즉시 제거해서 구비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양파 재배 기술입니다. 양파를 재배하실 때도 양파 특성을 알고 재배하시는 게 좋습니다. 양파는 저온에 강하지만 25도씨 이상의 고온에는 약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에서는 생육과 구비대가 불량하기 때문에 토양 산도를 중성이 되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조에 강한 작물이지만 생육 재생기인 3월 이후에는 잎생장과 구비대를 하기 때문에 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양파 품종 선택입니다. 양파도 재배 지역과 재배 작형, 재배 목적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우리 지역 기후 조건에 맞는지, 도복 시기는 전체적으로 균일한지, 저장력이 강한지와 같은 품종 특성을 확인하고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기온이 일찍 상승하는 지역으로 조기 출하가 가능한 극조생종, 조생종 품종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요. 가을 뿌림 작형으로 8월 중하순에 파종하고 10월 중하순에 정식하는 작형입니다. 또한 재배 목적에 따라 입양파로 출하하거나 조기 출하할 경우에는 조생종과 극조생종을, 저장 목적으로 할 때는 만생종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양파 정식 전 토양 관리입니다. 마늘과 마찬가지로 토양 검정 후 비료량이 결정되면 석회 퇴비와 밑거름을 살포하시면 되는데요. 정식 2주 전에 석회를 시용해서 토양을 개량하고 2주 후에 퇴비를 밑거름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파 모종 정식 요령입니다. 우리 지역 조생양파 정식 시기는 10월 중하순으로 평균 기온이 15도씨 정도 될 때 정식하셔야 합니다. 정식이 늦어지면 뿌리 발육이 충분하지 못해 동해나 건조 피해를 받기 쉽고요. 너무 빠르면 월동 전에 식물체가 너무 크게 자라서 분구와 추대 발생이 많아집니다. 정식할 때는 적당한 크기의 모를 심고 너무 큰 모를 심거나 작은 모를 심으면 생리장애가 발생하고 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의 모를 심으셔야 합니다. 심는 거리는 120cm 이랑의 6줄로 심어주시면 되고요. 심는 깊이는 3cm 내외로 얕게 심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파 재배 시 표준 12량입니다. 양파는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작물로 비료 효과가 큰 편입니다. 웃거름은 요소와 염화칼리 비료를 2월 중하순, 3월 중하순에 멀칭 비닐 위에 살포하고 인산질 비료인 용성인비는 웃거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량 밑거름으로 주시면 됩니다. 비료는 꼭 비 오기 전에 주거나 비료를 주고 관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파 재배 환경 관리입니다. 양파를 정식한 후에는 물을 충분히 줘서 뿌리 활착을 좋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구비대가 시작되는 4월에서 5월에는 토양이 건조하거나 습하면 수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10일 간격으로 물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늘과 양파에 적용되는 병해충 관리입니다. 식물병은 그림과 같이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데요. 먹이가 되는 식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균과 일사량이 적거나 온도가 높은 경우, 습한 경우 등의 환경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주식물을 튼튼하게 키우기, 두 번째, 병원균 밀도 낮춰주기,
세 번째, 환경 조건을 관리하는 것으로 각종 병해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배 전 병해충 밀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동일한 작물로 연작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동일한 작물은 같은 과에 속하는 작물로 마늘, 양파, 파, 부추, 달래 등은 같은 백합과로 동일한 작물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양 소독을 하는 방법입니다. 태양열 소독 방법, 밀기율 소독 방법, 석회 질소를 이용한 소독 방법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자 종구 소독 방법입니다. 앞에서 씨마늘 소독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구 소독은 종구로 전염되는 병해충을 예방하여 병해충 밀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 양파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딴지형 마늘에서 많이 발생하는 흑색 썩음 균핵병입니다. 처음에는 인경에 이렇게 흰색의 곰팡이가 보이고 병이 진행되면 인경 전체가 흑색으로 변하고 검은 균핵 덩어리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책으로는 병든 포기는 주변의 흙에 있는 균핵과 함께 일찍 제거하고 토양 소독과 종구 소독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양파에서 많이 발생하는 노균병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흰색의 얼룩반점이나 회색의 버짐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병반이 점점 커져서 다망색의 큰 병반을 만들고 그 위에 회색 곰팡이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다습한 조건에서 병현군이 잎의 기공을 통해 침입하기 때문에 배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병든 포기는 즉시 제거하고 월동 후 안개가 잦거나 비가 온 뒤에는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병이 아닌 생리장애 증상입니다. 2차 생장 마늘인 벌마늘입니다. 마늘 잎 사이에 새 잎이 자라나 엽줄기가 터지고 심하면 꽃줄기가 생기는 증상인데요. 원인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거나 늦게까지 옷거름을 준 경우, 일찍 파종하거나 큰 종구를 심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벌마늘 발생을 줄이려면 비료는 적기에 적량을 주셔야 하고요. 적기에 적당한 크기의 종구를 파종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스펀지 마늘입니다. 야구 방망이처럼 생겨서 야구 방망이 마늘이라고 하는데요. 증상은 줄기 위쪽 5번째, 6번째 잎이 밀생하고 이 마늘 잎편이 분화되지 않고 결구가 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따뜻한 겨울과 종구의 생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질소질 비료를 정량 시비하고 양파와 비슷하지만 쓴맛이 나기 때문에 발견 즉시 뽑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양파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대와 분구입니다. 추대는 식물체에 꽃눈이 발생해서 생육 중에 꽃대가 올라오는 현상이고요. 분구는 한 개의 식물체에서 생장점이 2개 이상으로 분화되어 구가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적기보다 너무 일찍 파종하거나 정식한 경우, 너무 큰 모종을 심었을 때 많이 발생하고요. 겨울이 따뜻해서 과다 생육한 경우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분구가 적은 품종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파종과 정식 시기를 준수하고 육묘 일수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마늘 양파에서 많이 발생하는 해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좁쌀처럼 생긴 것이 뿌리 응애이고요. 두 번째, 하얗고 지렁이 같이 생긴 게 선충입니다. 뿌리 응애와 선충이 인경을 집단으로 가해해서 뿌리가 쉽게 떨어지고 인경 내부까지 썩고 지상부의 아랫잎은 황화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보통 연작을 해서 해충 밀도가 높은 경우 미숙퇴비를 사용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대책으로는 완전히 부숙된 퇴비를 사용하고 토양 소독과 종구 소독을 해서 병해충 밀도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고자리파리입니다. 유충인 구더기가 뿌리나 인경을 가해하고 피해받은 포기는 아랫잎부터 노랗게 말라 죽게 됩니다. 고자리파리는 보통 연작하고 미숙퇴비를 사용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책으로는 완숙된 퇴비를 사용하고 토양과 종구를 소독해 주셔야 합니다. 병해충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병에는 어떤 농약을 쳐야 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농약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농사로를 검색합니다. 농사로에 들어가서 쭉 내리다 보면 농약 정보가 있는데요. 이 농약 정보를 클릭하면 이렇게 농약을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상표명, 작물, 병해충 등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마늘 흑색서금 균핵병을 검색하면 용도, 희석 배수, 사용 방법, 작용 기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약을 구입하실 때는 작용 기작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작용 기작은 농약 병이나 농약 봉지 왼쪽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살균제는 가나 다 순, 살충제는 1, 2, 3, 4, 제초제는 A, B, C, D 순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작용 기작이 동일한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병해충에 대한 내성이 생겨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마늘, 양파, 병해충 방제를 위해 농가에서 사용하신 농약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농약은 상표명이 다르지만 왼쪽 상단 작용 기작을 보면 첫 번째 농약도 살균제 카, 두 번째 농약도 살균제 카로 작용 기작이 동일한 농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농약을 사용하신 후에 두 번째 농약을 치면 같은 약제를 연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병해충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농약을 사용하신 후에는 세 번째와 같이 작용 기작이 다른 4, 2를 번갈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늘 양파 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농가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